안녕하세요. 자, 토지 자산 관리와 토지 개발에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오늘 챕터 잡은 거는 용도 지역하고 지목도 구분 못하면서 땅 사냐, 이거 땅 사지 마라. 이게 아주 기초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유치원생부터 대학생으로 따진다 그러면 토지나든지 어떤 매입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유치원 정도 수준에서 이 정도는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 덥석 산 다음에 나중에 보면 잘못 샀어 이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질문을 많이 받잖아요.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받냐면, 제가 땅이 있는데 이 땅이 지금 현재 한 200평 정도 되는데 뭐 하는 게 좋을까요?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물어보면 혹시 용도지역은 뭐로 돼 있어요? 그러면 대라는 거예요. 아니, 용도지역이요 했더니 주거로 쓰이는데요? 막 이래요. 그러면 안 돼. 지금 현재 제가 용도지역을 물어봤는데 대라고 한 거야. 대는 지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또 지목이 뭐예요? 그러면 지목? 땅의 목적. 저 이거 쓰고 싶은데요. 무슨 목적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표현 자체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매입을 하냐. 그래서 이 토지가 뭐에 쓰는 물건인지를 알고 매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옆 사람이 이 땅 이번에 철도가 개발이 된대. 그래서 철도 역사 개발되면 당연히 땅값 오르겠죠. 근데 그게 만약에 개발이 안 되면 내가 혼자 뭔가를 개발해야 되는데 개발할 수 없는 땅을 매입을 해버렸을 때가 토지 가치는 안 오르거든요. 국가가 어떤 계획으로 바꿔주기 전까지는 계속 묵은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컨셉을 잡은 이유는 여러분은 이제 센 기초라고 생각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용도지역이 뭡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땅은 무조건 이렇게 쓰세요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 두 개로 나눴는데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나누다가 법률을 따로 구분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예전에 있던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에서 규제를 하고 비도시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이라는 데서 규제를 하다 보니까 난개발이 막 됐어요. 그래서 하나로 통합을 하면서 대한민국 땅을 크게 4개로 구분한 거예요. 이게 도시지역이라는 게 있고 관리지역이라는 게 있고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도시지역은 또 4개로 세분합니다. 4개로. 그리고 관리지역은 3개로 세분하고, 그리고 이제 세분하지 않는 게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에요. 그럼 대한민국 땅 어디를 가더라도 어떤 게 나오냐면 대한민국 땅 무조건 저 4개 중에 하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정해놨거든. 근데 그 중에 느낌상 개발을 좀 못하게 될 땅 이런 거는 당연히 자연환경 보존지역이겠죠. 대한민국 국토의 10% 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도시관리 농림 중에서 제일 좋은 땅은 뭐예요? 그럼 당연히 이제 일반인 초등학생도 도시지역이 좋다고 할 거야. 근데 이 땅이 대한민국 땅의 15%밖에 안 돼요. 그리고 관리지역이라는 거는 현재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 농사 짓고 나무 키우는 지역이 농림지역인데 대한민국 땅 전체의 50%예요. 대한민국 땅의 절반이 농림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다 보니까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이 더하면 60%잖아요. 대한민국 땅의 절반, 3분의 1, 3분의 2 정도가 산들논이라고 하잖아요. 이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와중에 이 농림지역으로 정하기 좀 애매할 때 관리적으로 넣어놨다가 도시를 개발하겠다, 어떤 산업단지를 개발하겠다 이러면 이 관리지역을 도시적으로 편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지역 안에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지역, 보전관리가 있고 생산을 목적으로 농사지어라, 생산관리가 있고, 그리고 계획 짜서 조만간 도시적으로 편입을 시키겠다는 땅으로 일단 구분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땅은 싼데 개발이 가능한 땅이에요. 그럼 혹시라도 땅을 산다 그러면 속지 않으려면 일단 계획관리를 사놓는 게 그나마 좀 난 거야. 근데 택도 없이 보전관리지역을 샀는데 비싸게 샀어요. 얘가 계획관리로 가려고 변경되는 데는 환경 적성, 예를 들어서 토지 적성 평가라든지 환경성 검토, 환경 영향 평가라는 걸 하는데 개발의 가치가 아직 없으니까 이걸로 해놨는데 이거를 만약에 사놓으면 한참 뒤에나 개발이 된다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살 거면 계획관리를 사야 된다. 이거를 토지 전문가들이 맨날 얘기하고 다니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많습니다. 수요자가 많다는 얘기는 가격이 비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 안전한 거는 계획관리가 맞는데 너무 비싸.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생산관리는 조만간 보존관리보다는 계획관리처럼 개발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토지가 생산관리 지역인 거야. 그리고 이제
도시지역으로 편입시킬 때 도시지역은 이거는 먹고 자고 하는 지역 주거지역하고 일하는 지역 상업지역하고 그리고 공장 같은 공업지역하고 중간에 쉴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녹지지역이다라고 해서 일단은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 중에 주상공록이라고 보통 하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중에서 개발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 상업지역이겠지. 근데 이걸 너무 많이 해버리면 나중에 상가가 공실이 많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배율이 필요한데 서울시는 전체 땅이 이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자연환경이 없어요. 도시지역으로만 돼 있어요. 도시지역 중에 주거용도로 써라는 주택 위주로 지어라, 상업용도로 써라, 공업용도로 써라, 녹지용도로 써라 돼 있는데 이걸 구분해 놓고 중간에 주거용지가 부족하면 여기 있는 애를 풀어서 도시화로 편입시키겠다 이런 형태로 가는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특정한 도시마다 계획을 짜서 현재 용도지역이라는 걸 다 정해놨는데 이 용도지역으로 안 되니까 그 위에다가 고도지구 같은 걸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높이 제한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규제를 하려고 높이 규제를 하려고 고도지구를 또 묶어. 상업지역인데 고도지구가 있는 상업지역은 높이 못 올라가겠죠. 그럼 토지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그럼 어떤 지구가 있냐에 따라 이 도시지역이라는 지역 안에 있는 땅도 가치가 올라가고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내 땅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용도구역이라는 게 또 있는데 지역 지구보다 안 되니까 뭐 개발 제한 구역을 묶어서 아예 개발을 못하게 해버린다거나 반대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해서 규제를 완화해주는 용도구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규제가 들어오냐에 따라 토지 가치가 추렁추렁 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땅을 매입하고 나서 내가 저 땅을 어떻게 개발을 할 거냐, 어떤 용도로 쓸 거냐를 일단 구분한 다음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서울시 사는데, 자, 서울시 땅은 이게 현재, 도시지역으로만 되어 있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중에 주거지역이 50%입니다. 주거지역이 노란 색깔인데, 이게 다 주거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많은 게 녹지지역이 이제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 외곽이 녹지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많은 게 이제 녹지지역, 세 번째로 많은 게 공업지역인데, 공업지역은 영등포 라인하고 금천구 쪽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동구하고 도봉구에만 있고, 다른 지역에는 공업지역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상업지역이 제일 적어요. 그래서 주거지역이 예를 들어서 한 50% 정도 되고요. 주거지역 한 50%, 공업지역 같은 경우가 한 6%, 상업지역이 한 4% 제일 적어요. 집중화되어 있는 게 종로하고 중구 쪽에 있고, 나머지 이제 띄엄띄엄 있는데, 여러분이 많이 아는 송파구에 가면 제2롯데월드 있죠. 제2롯데 부지. 그리고 이쪽으로 쭉 가면은 잠실 몽턴 토성이라고 해서 여기 올림픽 공원입니다. 올림픽 공원이고 여기가 천호동이고요. 강남 테헤란 이런 데만 상업지역이고 거의 주변은 다 뭘로 돼 있어요? 주거지역으로 돼 있어. 서울시 땅의 거의 절반이 주거지역이고 주거지역도 또 세분을 할 때 야, 이거는 전용해서 주택을 하면 진짜 여기는 일반적인 기능도 좀 넣자. 또는 이제 상업 기능을 같이 추가해서 넣자 해서 준주거 해가지고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로 구분을 좀 해놨어요. 근데 그 중에 주거지역도요, 집을 짓 때 어떻게 해놨냐면, 야, 이렇게 줘라 라고 했는데, 여기는 3종 일반주거로 지정되어 있어서 높이 제한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초고층 아파트를 질 수 있는데, 2종 일반주거로 지정되면은 중간 정도층에 집을 지어라 이렇게 해놨고요. 1종 일반주거로 지정되어 있으면 4층 이하로 되어 있어요. 그럼 같은 토지지만 1종 일반 주거냐, 2종 일반 주거냐, 3종 일반 주거냐에 따라 건축물의 규모도 제한이 같이 들어가는 거야. 난 아파트 지려는 사람인데 여기 1종 일반 주거를 사면 4층 이하로 묶였기 때문에 아파트를 못 짓겠네. 그럼 토지를 매입하는 사람이 목적이 정해졌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게 용도지역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정해놨는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어디서 찾을 거냐? 만약에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여기 서울시에서 제일 많은 게 주거지역 중에서도 2종 일반 주거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전용 주거지역 1종, 2종 나눌 때 얘네들은 한 3% 정도 되고요. 주거지역이 거의 8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 한 10%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주거지역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일반 주거인데 1종은 4층 이하로 건축물이 저층 위주로 져야 되고 얘는 중층 위주로 되어 있고요. 얘는 층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제일 부포 많이 하는 게 2종 일반 주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2종 일반 주거 지역 토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는 건폐율을 60%로 해놨기 때문에 100평 중에 60평밖에 못 져요. 그리고 용적률은 최대 200%로 해놨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건물을 100평을 갖고 있으면
50평으로 짓겠다. 50평짜리를 더한 게 대지의 2배밖에 못 사요. 100평에 2배면 200평이죠. 그럼 5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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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평 4층 짓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 범위 내에서 건축물을 구조를 설계를 해야 되는 거야. 이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라는 걸 이미 규제를 해놨는데 내 꿈은 2종 일반 주거에다가 예를 들어서 100평 사가지고 한 20층 올리겠다. 택도무소리 하는 겁니다. 이 용적률을 이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규제가 있다라는 걸 알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생판 모르고 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지자체별로 규제가 약간 다른데 제가 예를 드는 거는 서울시 예를 드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가 아닌 지방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 퍼센트가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250%인 지역도 있으니까 이거는 서울시를 예를 들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 그럼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게 용도 지역 개념인데 제일 먼저 용도 지역이라는 게 딱 정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자, 이 토지가 있습니다. 도로 옆에 있는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지금 현재 100평 정도 되는데 용도 지역이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면 주택, 아파트도 질 수 있고 연립도 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지을 수 있는데 현재 상태가 봤더니 농사를 짓고 있을 수도 있어요. 농사를 짓고 있는데 밭으로 쓰고 있으면 이거는 현상이 전으로 쓰이고 있는 거죠. 근데 현재 이 상태에서 이미 건물이 있었어요. 건물이 있었다. 그럼 현상의 건물이 있었을 때는 이건 대라고 그래요. 그러면 전하고 대 이런 것들은 우리 일반적으로 지목이라고 그러면 땅의 목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땅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현상이라는 건데 그 지목을 28개로 구분해 놨어요. 땅에 쓰임새인데 현재 뭘로 쓰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단위인데 그 중에 28개 중에서 대가 건축물을 현재 올려놓은 상태의 땅이다. 그럼 대로 돼 있다 그러면 바로 건물을 올려도 돼요. 근데 전으로 돼 있다 그러면 전이요? 전으로 돼 있으면 일단은 건물을 바로 올릴 수가 없고 형질을 바꿔서 내가 건축물을 지어놔서 이 건물이 들어서면 마지막에 지목이 대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이건 지목 변경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지목 변경 파트에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고 지금 현재 대고 되어 있는 게 제일 좋아하는 게 대죠. 근데 그 다음에 많은 게 이제 변경을 하는데 임야다 또는 뭐 전이다 답이다 이런 것들을 변경해서 내가 목적대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지목은 내가 지금 현재 이 땅을 뭐로 쓰이고 있냐를 나타내는 단위라고 보시면 돼. 그게 28개가 있는데 28개가 저기 1번부터 전답 과수원부터 해서 전답 과수원 뭐 목임광염 대에서 쭉 이렇게 써 있어요. 28개까지. 그래서 묘지다 또는 사적지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다 만들고 나니까 좀 더 만들기 귀찮았던 거예요. 그래서 28번에다가 나머지 잡스러운 것들 모아놨대서 잡종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용도지역하고 지목의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용도지역은 현재 뭐로 쓰이고 있다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니면 뭐로 쓰고 있어라, 써라란 뜻이에요. 써라란 뜻이야. 그러니까 용도지역은 써라. 뭘로 써라? 주거 용도로 써라. 주거에 맞는 건축물만 지어라 이런 거고요. 지목이라는 거는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게 지목이다. 이 두 가지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뭐 땅을 매입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지목하고 용도지역 구분을 했는데 그럼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 용도지역하고 지목을 그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제일 먼저 살려는 이 토지가 지번이 번지가 있으면 이 지번을 가지고 현재 어떻게 써라고 했는지를 우리가 해석을 한 다음에 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용도지역이 뭔지 궁금하고 지목이 뭔지 궁금하시죠? 그러면 현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아파트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일반 토지가 있다거나 뭐 주택이 있다거나 뭐 이러면 일단 제일 먼저 여러분이 뜯어봐야 될 서류가 있어요. 그 서류를 보는 방법하고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한테 제가 지목하고 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 이번에는 한번 진실적으로 사례를 한번 봅시다. 어떻게 찾아가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요. 그래서 현 상태가 뭐야? 그럼 지목. 뭘로 써라 라고 써 있는 걸 뭐예요? 용도지역. 이 방송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요. 댓글에 뭐뭐뭐가 좀 궁금한데 뭐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라는 댓글을 써주시면 제가 그 내용들을 좀 검토하다가 다음 방송 강의할 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나씩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용도지역하고 용도 지목이 뭔지에 대한 구분만 일단 했고요.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